VIP 경로설의 핵심은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 등 8명이 혐의자로 적시된 해병대 수사단의 수사 결과를 보고받은 윤석열 대통령이 이런 일로 사단장을 처벌하면 되겠느냐고 크게 화를 냈다는 겁니다. 윤 대통령은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이 부분을 묻자 엉뚱한 답을 했습니다. 돌아가신 분의 그 시신을 수습하는 그런 일인데 왜 이렇게 무리하게 진행을 해서 이런 인명사고가 나게 하느냐. 그런데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혐의 있음을 광범위하게 잡았다. 그러니까 아마 이쪽에서 브레이크를 걸었던 것 같다며 윤 대통령의 혐의자 축소 지시를 인정했습니다. 다만 임성근 사단장을 빼라고 한 건지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작년 8월 2일 경찰에 사건 기록이 넘어간 직후 윤 대통령과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의 3차례 통화 사실이 드러나자 대통령실의 해명이 달라지고 있는 겁니다. 국방부 장관이 대통령께 야단 맞았다는 사실까지 인정했습니다. 이 건과 관련해서 대통령실과 연락한 적도 없다고 한 이 전 장관의 해명은 뿌리부터 흔들리게 됐습니다. 대통령실 관여 이것은 전혀 아니고요. 제가 안보실 누구하고도 제가 이 문제 가지고 이야기한 적은 없고. 이 전 장관 측에 브리핑 취소 직전 걸려온 02800 대통령실 전화에 대해 묻자 변호인은 오늘 그 전화가 브리핑 취소와 무관하다고 잡아뗀 적 없다고 했습니다. 수사가 이어지면서 관련자들의 거짓말은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작년 7월 31일 김계한 사령관과 통화한 적이 없다던 임기훈 당시 국가안보실 국방비서관은 김 사령관과 당일 2차례 통화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김 사령관이 박정훈 대령이 지원했다고 주장했던 VIP 경로설은 김 사령관 자신이 대통령 경로를 직접 언급한 녹음 파일이 연이어 복원되고 있습니다. 작년 8월 2일 윤 대통령이 이 전 장관과 3차례 통화해서 최상병 사건을 언급하지 않았다는 대통령실 주장도 수사를 통해 실체가 규명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박솔립입니다. 대통령이 관여한 것은 2번이다. 그동안 최상병 수사 개입 의혹에 대해 적극적 대응을 하지 않던 대통령실이 처음으로 구체적인 설명을 내놓았습니다. 최상병 사망 사고 직후 군을 질책한 것이 첫 번째 관여라면 또 다른 관여가 한 번 더 있었다는 겁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MBC와 통화에서 해병대 수사단에서 최상병 사망 사건에 대해 혐의자로 8명을 지목해 경찰에 넘긴다고 하자 참모들이 문제가 있다고 보고했고 대통령이 바로 잡으라고 지시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대통령이 수사권 없는 해병대 수사단이 혐의자를 많이 만들었다. 군부대 사망 사고를 경찰이 수사하도록 개정된 군사법원법에도 맞지 않는다고 구체적으로 야단을 쳤다고 전했습니다. 대통령이 최상병 사망 사건 수사에 대해 사실상 관여했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지만 대통령실은 위법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통수권자인 대통령이 야단도 칠 수 있고 재발 방지 요청을 할 수 있는 것 아니냐며 미숙한 업무 처리도 바로잡아주는 것 모두 법 테두리 안에서 이뤄졌다고 말했습니다. 국방부 장관이 자기 권한 내에서 사건 기록을 회수하거나 내용 수정도 요청할 수 있다며 국방부 장관이 위법을 저지른 게 없다면 지시자인 대통령에게도 위법이 없다는 논리를 들었습니다. 지난해 8월 2일 윤 대통령과 이 전 장관과 통화해서 최상병 사건이 논의됐을 거라는 의심은 억측이라고 일축했습니다. 통화 이후 박정훈 전 대령은 직무 배제됐고 경찰에 넘긴 사건 기록은 회수됐지만 그날 통화에서 최상병 이야기는 없었다고 했습니다. 다만 그날 무슨 대화를 했는지 알려줄 수는 없다고 했습니다. 예정된 브리핑을 취소하고 이첩 보류 지시를 내렸던 지난해 7월 31일 02800으로 시작하는 대통령실 전화로 이 전 장관에게 연락한 것은 대통령이 아닌 참모였다고 설명했습니다. 역시 그 참모가 누구인지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MBC 뉴스 김민찬입니다. 지난 7월 31일 대통령실 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경로에 국방부 장관과 통화한 것으로 들었다는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의 진술. 하지만 이의혹의 당사자인 이종석 국방장관은 해외 일정을 이유로 국회에 나오지 않았고 대통령실 참모들은 대통령이 관련 보고를 받지 않았다고 부인했습니다. 수석 비서관 회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 사건에 대해서 대통령께 보고를 했습니까? 그런 사실 없습니다. 사단장을 수사 대상에서 빼라고 했다는 대통령 지시와 관련해서도 모르는 일이라고 답했습니다. 사단장까지 처벌하면 대한민국에서 누가 사단장을 할 수 있겠냐라고 질책을 했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런 사실이 있습니까? 글쎄요, 언론에서 저도 보긴 봤습니다만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모르는 사항입니다. 국민적 이유에 대통령이 왜 침묵하느냐는 질문에는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 대통령이 뭐라고 말하겠냐고 반문했습니다. 국방차관도 대통령과 통화한 적 없다는 국방장관의 말을 대신 전했습니다. 국방부 장관이 대통령과 통화를 했습니까? 통화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그 사실? 제가 장관께 여쭤봤습니다. 대통령실의 개입 의혹은 국가인권위원회로도 번졌습니다. 인권위가 당초 박 전 해병대 수사단장에 대한 항명 수사를 중단하라고 촉구해놓고 정작 긴급 구제 신청은 기각한 데 대해 입장이 바뀐 게 아니냐는 질타가 이어졌습니다. 입장이 완전히 180도로 선회한 것 아니냐라는. 대통령실과 교감이 있었느냐, 국방부하고 어떤 미팅이나 이런 게 있었느냐라고 말씀을 하신 부분에 관해서는 그런 사실이 전혀 없다는 말씀을. 송두환 인권위원장은 여러 사정을 고려해 긴급 구제 요청은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기존 진정 사건은 조사가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MBC 뉴스 윤수환입니다. 야당은 이종석 국방장관이 수사 서류에 결재한 지 하루 만에 경찰에 이첩을 보류하라고 지시한 이유에 대해 집중 추궁했습니다. 지시를 3번 하셨다더라고요. 이첩 보류하라고. 정말로 호떡집에 불났다. 근데 뭐가 그리 다급해가지고 오후에 또 하고 다음날 또 하고 그러셨습니까?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을 주요 수사 대상에서 제외하기 위해 지시를 번복한 것 아니었냐며 과거 근무 이력도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김태우 차장을 말씀하시는 것 차장 같은데. 그리고 이종석 국방장관과 네. 함께 이명박 정권 시절에 청와대 근무했다라는 것은 사실인가요, 그러면? 이종섭 장관은 죄 없는 사람을 만들지 않기 위한 자신의 판단이었을 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초급 간부들은 같이 수행하면서 고생했는데 왜 살아남았다고 해서 그들이 왜 죄인이 되어야 되느냐, 이런 식으로 제가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여당은 거꾸로 외압 의혹을 제기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의 말이 달라지고 있다며 외압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장관님께서 사단장 등 특정인을 협의해서 제외하라고 지시한 사실은 방법 없다고 하는데 확실하죠? 예,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지만 그런 지시한 적은 전혀 없습니다. 지금 민주당에서는 뭘 자꾸만 덮었다 그러는데 덮을 게 뭐가 있습니까? 경찰에서 덮었으면 이게 문제가 되는데 지금 아무것도 지금 진행된 게 없어요. 특검과 관련해서도 여야는 신경전을 이어갔습니다. 민주당은 지난 6건의 경찰 이첩 사례와 전혀 다르게 장관이 관여하는 등 여러 의혹에 대해 특검이 필요하다고 거듭 주장한 반면 국민의힘은 아직 수사 기초 단계일 뿐이라며 누가 혐의가 있고 기소 대상인지 결정하는 것은 경찰과 검찰이라고 반박했습니다. MBC 뉴스 조희원입니다.